우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 인정하겠습니다. 토트넘 리버풀 경기에서 전반 32분에 디아즈의 골이 옵사이드로 선언되면서 노골이 되었었는데 경기 후에 심판위원회에서 오심을 인정했습니다. ESPN에 따르면 디아즈의 옵사이드 상황은 주심과 VAR 심판의 의사소통 잘못에서 비롯됐다면서 VAR 심판이 체크가 끝났다라는 신호를 보냈고 주심은 이를 부심의 옵사이드 판정이 맞았다라고 판단해서 옵사이드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네, 참. 이 빅매치의 주심이 찬물을 제대로 끼얹어 버렸습니다. 먼저는 클롭 감독이 경기 후에 극대노하면서 발단이 되었고 당시 미친 판정이라고 했고 커리어 역사상 이런 경기는 본 적이 없다라고 했고 반다이크도 모든 것이 이상했다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응원할 때도 이거의 골이 아니지 싶었는데 역시나 큰 논란이 되어버렸네요. 하지만 명언이 있죠.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제 경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토트넘도 억울했던 경우 많았습니다. 특별히 직전 아스날전에서 거리가 매우 가까웠는데도 로메로 핸드볼 파울을 선언하면서 페널티킥 허용했던 부분, 손흥민이 박스 안에서 걸려 넘어졌는데도 페널티킥을 불지 않았던 부분 등등 6라운드까지 주심덕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도 저럴 때도 있는 거죠. 토트넘이 바랬던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마팁의 골 장면이 로메로가 모든 짐 덜어버리고 웃을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메로야 자기도 모르게 맞고 들어간 거지 마팁은 아예 골대로 슛을 해버린 거니까. 디아스의 골이 나왔다 해도 토트넘은 충분히 강했음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 교체 전까지는 말이죠. 손흥민의 선제골은 축구의 작품처럼 만들어져서 나온 골이죠. 손흥민이 너무 쉽게 넣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손흥민의 클래스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3국에서 뽑은 MOM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손흥민이 차지했죠.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도 볼터치 25회로 결코 많은 기회를 얻었던 것은 아니지만 슈팅 4개 중에 상대 몸에 맞은 슈팅을 빼면 나머지 3개가 모두 유효 슈팅이었을 정도로 치명적인 슈팅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그중 1개가 비수처럼 리버풀에게 꽂혀서 제대로 기선을 제압하기도 했고요. 이 골로 손흥민은 유럽 진출 통산 200호 골, 프리미어리그 통산 109호 골을 기록하면서 또다시 축구사에 깊은 족적을 남겼습니다. 이번 시즌으로만 한정해도 6번째 골로 8골을 기록 중인 맨시티의 혼란을 쫓아서 개인 득점 순위 2위에 올라 있습니다. 특히 이번 9월달 활약에만 집중한다면 손흥민이 6득점, 혼란은 5득점 1도움으로 골은 혼란보다 더 많이 넣었습니다. 손흥민이 원톱 스트라이커로 나선 순간부터는 혼란과 비교해도 득점이 더 많다는 거죠. 심각한 부상만 당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손흥민이 다시 한번 득점왕을 노려볼 수 있는 최고의 시즌이 또 올 것만 같습니다. 한 가지 걱정인 건 지난 아스날전에 이어서 이번 리버풀전에서도 엔지 감독이 70분쯤에 손흥민을 교체시킨 건데요. 엔지 감독의 경기 후 인터뷰에 따르면 손흥민의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손흥민은 애초에 100%가 아니었다. 그러나 어제 그와 대화를 나눴고 그가 경기에 나서고 싶어 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1시간 정도만 뛰게 할 예정이었지만 손흥민이 전방에서 압박을 이끌었다. 거기에 득점까지 했으니 위대한 캡틴의 노력이었다라면서 풀 컨디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전해서 득점까지 기록한 손흥민을 칭찬했습니다. 지난 풀 런던 더비에서도 손흥민의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라는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일주일 뒤인 이번 리버풀전에서도 재차 컨디션 얘기가 언급되다 보니까 손흥민의 부상이 의심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손흥민이 이른 시간 교체가 되면서 벤치에 앉았을 때 매우 속상해하는 혹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이내 스텝이 와서 허벅지에 아이싱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확실히 부상에도 불구하고 뛰었던 것이 확실했습니다. 이걸 대단하다고 봐야 할지 그러다 더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봐야 할지 괜히 미안해지네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고 엔지 감독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니까 일단은 안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하늘도 이런 손흥민의 마음을 아는지 천운이 따르고 있는 거니까요. 살짝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아스날전 2골, 리버풀전 1골로 연속 득점에 9월 이달의 선수상은 거의 확정입니다. 손흥민이 본격적으로 스트라이커로 나선 이후에 토트넘은 9월 4경기에서 3승 1무를 거뒀고 손흥민은 앞서 언급했듯이 총 6골을 터뜨리면서 그 괴물 혼란조차 뛰어넘었습니다.
경기 결과는 물론 개인 성적까지 뛰어난데 뭐 이달의 선상을 안 줄 이유가 없죠. 네. 영국의 이브인 스탠다드는 리버풀전 이후에 손흥민은 이번에도 쉽게 골을 넣었다. 이제는 윙어라기보다 엘리트 센터포워드처럼 느껴지고 있다라면서 손흥민이 스트라이커 역할에 완벽 적응해서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고, 또 다른 매체인 90미니트 역시 골 사냥꾼으로서 새로운 선수 경력을 쌓고 있다라면서 공격에만 집중한 손흥민의 파괴력이 상상 이상이라면서 감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는 이 장면에 대해서 손흥민이 리버풀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라면서 리버풀에게 치명타를 날렸다고 묘사했습니다.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는 아마 손흥민이 가장 무서운 선수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데요. 지난 2020년 이후에 손흥민은 단 한 경기 빼고 모든 맞대결에서 득점을 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2020-2021 시즌부터 리버풀을 만나서 총 6경기에서 5득점 1도움을 기록하면서 리버풀을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가끔 손흥민이 약팀한테 골을 몰아넣고 강팀을 상대로는 부진하다는 헛소리도 하는데, 오히려 손흥민은 라인을 올리는 강팀에게 훨씬 더 치명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지난 아스날전과 이번 리버풀전에서도 강팀 사냥꾼의 면모가 제대로 드러났고요. 해외 리버풀 팬들 역시 손흥민에 대해서 아주 치가 떨린다는 반응입니다. 또다시 손흥민이야, 우리를 상대로 4경기 연속으로 득점 중이라고. 손흥민에게 패스가 연결되면 위험해. 그의 슈팅 4개 중에 3개가 유효 슈팅이야. 손흥민을 상대로 공간을 허용하면 바로 실점이야. 아스날이 그랬고 맨시티가 그랬고 우리도 또 당해버렸네. 히샬리송은 버리고 손흥민만 막으면 돼. 클루셉스키와 히샬리송은 득점력이 없잖아. 손흥민은 리버풀의 악몽이자 클럽의 악몽이야. 2020년 이후 매년 골을 넣고 있어. 디아즈의 득점 취소 이후에 손흥민의 골이라 진짜 축구 볼만 안 난다. 솔직히 2명이나 퇴장당한 거에 비하면 진짜 잘 싸운 거야. 결과는 진짜 안타깝지만 손흥민이 이미 균열을 낸 이유였어. VAR 심판들이 디아즈의 득점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손흥민의 골도 나오지 않을 수 있었는데 진짜 짜증난다. 내가 몇 년 전부터 손흥민을 영입하자고 했잖아. 그게 손흥민에게 골을 안 먹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클럽이 왜 이렇게 손흥민을 좋아하는지는 잘 알겠지만 일단 오늘만큼은 그가 정말 싫다. 리버풀 팬들에게 오늘 손흥민의 득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쓰라렸던 것 같네요. 네. 팬들 뿐만 아니라 클럽 감독마저도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을 짓는 게 포착됐습니다. 스카이 스포츠가 클럽 감독이 인터뷰 도중에 아예 체념한 듯 영혼 없는 미소를 지으면서 눈이 풀려있는 상태를 포착해서 올린 건데요. 그도 그럴 것이 손흥민은 독일에서부터 클럽의 팀을 상대로 강점을 보이면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11골을 넣었거든요. 클럽을 상대로 매년 한 골씩 꼬박꼬박 터뜨리면서 제대로 클럽의 앞길을 막고 있는 거죠. 이쯤 되면 리버풀 팬들의 반응은 물론이고 클럽 감독이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올 시즌 승격팀인 루턴타운인데 10,000명 경기장에서 하게 됩니다. 울버햄튼과 비기고 에버턴도 잡아버린 팀인 만큼 방심은 금물입니다. 손흥민이 없으면 답 없다는 거 증명됐다 보니까 정말 잘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딱 60분만 뛰고 한국 오지 마세요. 그냥. 네. 손흥민에게 중요한 건 아시안컵과 토트넘이 새 역사를 써버리는 거니까요. 네. 손흥민의 빠른 회복을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